행복하겠다고 했지. 내가 니들 결혼 날릴 때 네 입으로 나한테 행복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어. 네가 지금 불행하다면 그건 누구 탓도 아니야. 네가 자초한 거야. 서우재란 한 남자한테 네 행복을 죄다 건 네 어리석음 때문이야. 누가 너한테서 뭘 뺏어간 게 아니라. 안타깝다. 가난도 장식품처럼 보일 정도로 빛났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남자에 매달려 전화가 이렇게 됐니? 띵잘. 오늘의 주인공 희주는 태림재단의 며느리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그녀에겐 사랑하는 딸 리사가 있는데요. 리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리사야, 엄마 좀 봐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병원에 온 그녀. 희주는 영상 속에서 교사가 리사를 가차없이 마구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 불찰입니다. 뭐냐고요, 이 사람? 미술 선생님이 육아휴직을 내셔서 대신 온 기간제 교사인데 그러니까 정교사건 기간제건 선생이란 사람이 리사를 왜? 수업 시간에 다른 교과를 공부했다고. 그걸 여기서 따져 뭐하게요? 이미 벌어진 일. 어머님, 왜 하필 리사이비가 학교를 비울 때 이래? 아마 리사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문제를... 선생님, 이건 리사가 아니고 다른 학생이었어도 문제가 될 일이에요. 리사 검사 끝났답니다. 가봐요. 어떻게 된 거야? 리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미친년이라고 걔. 토토 프레이크. 잔뜩 화가 난 그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리사 아빠, 안이사 돌아오면 바로 인사위원회 열 수 있게 조치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애한테 손을 대고 지랄이야 지랄이. 같지 않은 게. 이후 희주는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현성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내일 그 선생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사과한다는데 사과하면 그냥 받아줘야 돼? 나 그러기 싫어. 그래, 싫은 거 하지 마. 혼자서 힘들 거 없으면 내가 가서 처리할게. 희주의 전화를 받으며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의문의 남자를 바라보는 현성. 다음날 희주는 리사를 때린 그 선생을 직접 만나기로 하고 학교로 찾아갔죠. 저 선생님 성함이 구혜원 선생입니다. 구혜원. 구혜원? 희주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 무언가 낯이 익은 느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사에게 한 짓에 대해 따져묻는데 체벌이요. 체벌이요? 리사가 잘못을 했거든요. 우리 리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건 리사한테 직접 들으셔야죠. 그녀는 책임감이라곤 하나 없이 당당하기만 했는데요. 잘못을 했으면 먼저 사과를 했어야죠.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본인 입장만 변명하는 태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리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요? 나불거리는 혜원의 조동이를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던 희주는 결국 그녀의 뚝배기를 강타해버리고 말았죠. 뭘 잘못했는지 이런 식으로 가르쳐준다는 건가요? 그대로 나가버리는 혜원을 뒤쫓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낯이 익은 느낌. 사모님, 상담실은 의무적으로 녹화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이력서를 확인하는데 나? 이름부터 출신 학교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미미 원래 막 나가는데 미미? 미친 미술 선생이라 미미였는데 리사한테 그러고 나서 미또로 바뀌었어요. 그냥 미친 또라이. 결국 리사의 친구 주영을 찾아간 희주. 미미가 막판에 리사 귀에 대고 뭐라 하던데. 리사 귀에다? 그런데 혜원이 리사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고 하는데요. 희주는 태림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생 선우에게 찾아가 하소연했죠. 아니, 도대체 어떤 고막이 터질 정도로 진짜... 년이야. 에? 넌 리사 하나 챙겨. 주저 그만 떨고. 그딴 거 처리할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집쪽 손을 대. 그래서 분이 풀리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 이후 현성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정의주 씨 옛날 버릇 나오더라. CCTV는 지우라 했다. 안 지워요. 잘못한 게 있어요, 지우죠. 지워봐야 그날 영상만 빠져있는 게 더 문제될 거고. 그런 태도면 나라도 그랬어. 내가 했으면 갑질이라고 말 나왔겠지만 당신은 괜찮아. 엄마잖아. 희주에게 힘이 되는 유일한 사람. 며칠 만에 아빠 보는데 안 반가워? 응? 영서는 현성이 자신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희주를 데려온 그 순간부터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했었고 얘도 다 느껴.
지금 네 집 가봤자 편하겠니? 그래도 바로 요 앞인데 매번 넌 내 아들 데려가. 난 네 아들하고 잘 테니까. 그 허망함을 손주 호수에게서 대신 위로받고 있었는데요. 닮았어. 구 선생이 자기 그림을 가르쳐? 아니, 닮아서 놀랬다고. 이름도 다르고 이력서 확인했는데 졸업한 학교도 다르더라고. 이제 나한테 맡기고 신경 그만 써. 전시회 준비만 해. 쟤들은 아직도 참 다정하다. 징그럽게.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활동 중에 있던 희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딸이 그런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 속을 계속 맴돌아 때리길 기다렸어. 그녀를 괴롭혀왔죠. 현성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다음날 너 고소당했어. 자신을 때린 대가로 희주를 고소해버린 혜원. 아주버님 듣고 계시죠? 괜히 저 때문에 그쪽 잘못이 가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애초에 잘못한 사람이 당당하게 구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애가 주먹질은 왜 해서 이 사단이야? 아 몰랐구나. 일은 점점 복잡하게만 흘러갔습니다. 좀 차갑습니다. 그 사이 혜원은 치료를 받으러 태림병원을 찾아오는데 손 많이 쓰시는 직업이세요? 왜요? 더 잘 봐드리려고요. 선우가 그녀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조심하셔야겠다.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의 일부인 것인지 선생님이 너무 상냥하면 오해하겠어요. 혜원은 그렇게 희주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맞은 건 리사인데 고소는 왜 당해? 태림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자 희주의 시누이 민서입니다. 죄송해요. 정환이 방학에 들어갈 때면 봐주는 선생님. 리사 아빠하고 상의해서. 스케줄부터 잡아. 그녀는 희주에게 리사의 개인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음날 희주는 소개받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혜원의 모습. 희주는 깜짝 놀라 컵까지 깨뜨려버리고 마는데 잠시 후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집까지 찾아왔죠. 나가요, 경비 부르기 전에. 그리고 언니, 갑자기 희주를 언니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언니인지 몰랐어요. 혹시나 했건만 역시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희주가 알고 있던 그녀였는데요. 누가 보기라도 할까 희주는 일단 혜원을 작업실로 데려왔죠.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요. 갑자기 태도가 싹 변해 사죄를 하기 시작하는 혜원.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인데 이렇게 돼서 좀 그러네요. 언닌 줄 알았으면 고소 같은 바보짓은 하지 않았을 텐데. 그건 리사 아빠가 알아서 처리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바로 취할게요. 리사 엄마가 화가라고 듣긴 들었는데. 그녀는 한나라는 이름으로 어디더라도 기본에 충실해야 해요. 과거 희주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던 그림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전혀 못 알아봤나 몰라. 나도 전에 봤을 때 잠깐 생각은 했는데 리사 때문에 이력서를 좀 봤어요. 근데 이름도 다르고 학교도. 거긴 졸업을 못했어요. 구혜원이 제 본래 이름이에요. 그때 쓰던 이름은 유학 가면 쓰려던 이름이라. 한나. 하지만 왜인지 그런 그녀가 불편하고 불쾌하기만 한 희주. 리사는 어렸을 때부터 예뻤네. 언니가 리사한테 얼마나 애틋했었는지 기억나요. 그렇게 귀한 아이한테 제가 그랬으니 사는 게 빡빡하다 보니까. 아직은 리사가 못 받겠다. 리사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이렇게 찾아온 것도 불쾌해. 과연 그녀는 전엔 기어이 네 잘못이 아니라고 사과는 못 하겠다더니 예전에 우리가 알던 사이인 거하고 이 일과는 별개야. 맞아요. 왜 희주 앞에 그 일과는 별개죠. 나타난 것일까요? 네가 사과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리사야. 그리고 리사는 아직 네 사과를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는 남편이 알아서 할 거야. 그만 가. 희주는 혜원을 곧장 내보내버리죠. 없어지다니요? 의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 사이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 현성. 한나라는 여자가 서류를 가져와 정식으로 퇴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나? 그가 지켜보던 일문의 남자 우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시 후 리사의 개인 선생님이 도착하고 한나. 희주는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데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재회는 찾았다.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어. 우연이 아닌 계획일 것이라는 직감을 하게 되는데요. 퇴원 수속은 가족만 가능한데 서류를 제출했답니다. 신원 미상자 이름은 서우재였답니다. 집으로 돌아가 사진 한 장을 바라보는 혜원. 사진 속 자신, 우재,
그리고 희주. 그들의 과거엔 꽤나 복잡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 앞으로 구 선생이 사과한다고 다시 와도 무시해. 술도 못하면서 한잔하고 푹 자려고.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실수로 뭘 좀 잃어버렸어. 뭘? 별건 아니고. 그런데 그날 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리사의 방으로 향하는데 리사야! 안 들려. 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그녀. 희주는 황급히 리사를 병원으로 데려가는데요. 리사가 계속 문제네. 영국에 적응하게 두는 게 나았겠어. 다행히 리사에게 큰 문제는 없었고 심리적인 충격에 잠시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아, 호수 유치원 갈 시간. 조심해. 우리 엄마한테 아들 뺏기겠다. 사람이 무슨 뺏고 가져가고. 우리 엄만 그런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사람도 변하는 건 아니다. 나이 든 사람은 특히 더 안 변해. 재력까지 있는 사람은 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던 희주는 관리실에서 온 CCTV를 확인하고는 리사가 혜원과 마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후에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오더니 피곤했나 봐요. 희주는 황급히 혜원에게 찾아가는데 그녀가 선우와 밥까지 함께 먹고 있었는데요. 아까 만난 사람 누구야? 그게 왜 궁금하실까? 그래,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어젯밤에 리사가 많이 아팠어. 왜? 심리적인 이유라는데 따져묻기 시작하는 희주. 리사가 주영이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널 본 모양이야. 그래서 더 충격이 온 것 같고. 리사 그 일 전에는 잘 웃고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 제가 만난 학부모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자기 애가 이상할 거란 생각을 안 해. 친구나 선생이 나쁜 물을 들이진 않을까. 그것만 걱정해요. 너 리사한테 뭐라고 했다며? 뭐라고 한 거니 너?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혜원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죠. 오늘 낸 그림으로 수행평가합니다. 과제는 수업 시간 내에 끝내야 해요. 알고 보니 리사가 친구 주영이에게 돈을 주며 과제를 대신 부탁했다는 것. 남의 노력이나 재능을 돈으로 사는 걸 탓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무도 리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겠죠. 이런 건 처벌받지 않는구나. 가르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그냥 그 미친 때문에 주영이가 좀 이상해져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도 그 여자 만나지 마. 희주는 동생 선우에게도 찾아갑니다. 무슨 사이야 그 사람이랑? 여기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분. 너는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랑 같이 식사도 하니? 어제 우연히 만나서. 우연인지 계획인지 모를 일이고 그 사람이야 리사 때린 선생이. 근데 너한테 와서 치료를 받아? 얼굴 보니 너도 몰랐던 것 같으니까 앞으로 엮이지 마. 그 사이 현성은 혜원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그럼 구혜원 선생은 정식 절차가 아니라 교감 추천이었다. 예, 교감 선생님 따님이 따로 부탁을 했다고. 그녀가 교감의 추천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한 학기만 봐줄 임시교사라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곧 전시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 희주. 저긴 매번 비어있더니. 저도 잘 모르는 작가인데 대표님 추천이요. 그런데 그곳엔 희주 말고도 전시 일정이 작가님하고 비슷할걸요? 또 다른 신인 작가가 전시를 앞두고 있었죠. 호수 좀 데리고 오지. 꼬맹이 보고 싶은데.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버린 희주는 잠시 생각도 정리할 겸 오랜 친구 동미에게로 찾아갑니다. 너 전에 만나던 남자. 누구? 한둘이야? 용산서에 오래 다니다가 퇴직해서. 그 캐캐 먹은 사람을 왜? 아직 연락 돼? 못할 건 없지. 그러니까 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좀 알아보려고.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 뭘 알아봐. 나한테 찾아온 게 우연인지 계획인지. 한편 혜원은 주영이를 통해 희주의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리사 아빠 만남. 곤란했니? 아니요? 아저씨 완전 좋은 사람 같던데요? 좋은 사람. 다음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정희주입니다. 전시에 쓸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는 희주. 전업주부로 살다가 아이를 유학을 보내게 됐어요. 그녀는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했던 그날을 회상했죠. 눈부시게 빛나던 너의 이름은. 희주의 시작을 함께했던 혜원. Ich heiße Hanna. 그러다 희주는 현성으로부터 추천? 교감 선생 딸이 구 선생하고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나 봐. 혜원이 교감 딸의 추천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학교가 어디야?
즉시 그 선생을 만나러 갑니다.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태림여중은 원래 제가 갈 거였어요. 구 선생님은 여기 정교사로 임용되셨거든요. 저는 재계약이 안 돼서. 근데 제가 태림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더니 자기는 곧 그만둘 거라면서. 그리고 혜원이 이 학교에 오겠다며 먼저 제안을 했다는 말에 그 자리 임시직이라고 말했는데도 상관 안 하셨어요. 그녀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을 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워요, 언니. 그런 희주에게 대뜸 또다시 찾아와 사죄를 하는 혜원. 간호사 말이 한나라는 여자가 서류를 가져와 정식으로 퇴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우재를 퇴원시킨 배우자가 한나. 혜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현성. 날 찾아온 이유가 뭐야? 희주는 혜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묻기 시작했죠. 내 딸 리사까지 건드리면서 여기 온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라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니? 때는 과거로 돌아가 그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지냈던 그날. 취향은 패스. 제일 두꺼운 걸로 샀어. 아무래도 독일은 추울 테니까. 언니. 희주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혜원에게 옷까지 선물하며 정말 친언니와도 같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네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저 탄다. 오늘은 혜원이 웨딩 촬영을 하는 날. 왔어? 그리고 혜원의 남편이 될 이 남자, 바로 우재. 언니도 같이 찍어요. 아니야. 내가 왜. 찍어요 같이. 그들의 엇갈린 관계는 아, 맞다. 더워. 그걸 왜 여기서 입어? 언니가 사준 거니까 기념으로. 네. 하나 둘.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다. 내 이야기의 시작은 아니야. 목적이라뇨?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언니? 내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너다. 이뻐요. 네? 치열하게 애쓰는 모습 부러워요. 치열한 게 뭐가 부러워요. 뭐든 취미로 배우는 게 제일 재밌지. 그림에 뛰어난 소질과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혜원. 이대생 맞죠? 네, 여기 남산 밑에 있는 학교예요.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그 재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았었죠. 우와, 완전 좋아요. 그에 반해 태림재단의 며느리로서 취미삼아 그림을 시작한 희주는 혜원에겐 그저 부러움의 상대였습니다. 저 오늘 학원 그만뒀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장점을 동경하며 점점 더 가까워져만 가던 어느 날, 갑자기 죄송해요, 언니. 왜? 무슨 일 있어? 할아버지가 다치셨대요. 저 대신 친한 선배가 수업하러 갈 거예요. 혜원이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못 오게 되는데요. 선배 왔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를 대신해 수업을 온 우재.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네가 자초한 거다. 목적 같은 거 없어요, 언니. 네 말을 어떻게 믿을까? 정교사 자리까지 포기하고 굳이 내 남편이 있는 학교로 와서 하필이면 내 딸을 건드린 너를. 몰랐어요. 태림여고가 예고로 전환된다는 소문이 작년부터 돌았어요. 태림여중 경력을 인정받으면 예고 교사 임용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정교사 포기하고 태림으로 온 거예요. 희주는 혜원에게 난 네가 일부러 내 가족 주변을 맴도는 것만 같아. 이게 다 기우이길 바랄게.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죠. 무슨 일입니까? 부부관계 있어서요. 이후 혜원이 병원에 있던 우재를 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성은 그녀를 직접 찾아가는데 주영이 학생한테 리사를 참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제 앞에서 싸울 만큼 어리석은 학생들은 아니라서. 그럼 싸운 걸 보지도 않았으면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한 겁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사님도 속지 마세요. 그 둘이 대화하는 모습을 주영이 또 몰래 촬영을 시작합니다. 애들이라고 얕보다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주영이가 그러던데요. 이사장님 참 좋은 사람 같다고. 근데 전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 말 안 믿어요. 그 말 뒤에 붙는 설명이 대부분 더럽더라고요. 말씀 가려하시죠. 리사에게 한 제 행동에 대해선 처벌받겠습니다만 제 수업권을 침해하고 제 강의를 폄하하는 건 참지 않겠습니다. 참지 않으면요? 개 피해 보셨어요? 도망치면 더 쫓아가요. 이사님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깨달은 현성은
아내란 사람이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데려갔다. 찾아야죠, 그럼. 이제 혜원의 주변을 샅샅이 뒷조사해 우재를 찾아내기로 하는데요. 우리 병원이 언제부터 아일랜드에 협력센터를 뒀어? 아직은 해외 협력센터가 없는 저희 태림이 선점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왜 가족들조차 모르게 아일랜드에 협력센터를 두고 넌 언제 이런 걸 알고 준비한 거야? 우재를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던 것일까요? 좀 됐어요. 전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던 희주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자신과 같은 기간에 전시를 하는 그 신인 작가의 작품을 보게 되죠. 닮았어요. 자신과 똑 닮은 그림 속 여자. 분위기가 묘하게 작가님이랑 닮았어. 좋아했나 봐요. 구도가 훔쳐보는 느낌이라 그런지. 작가가 누구예요? 대표님께서 직접 초이스 하셨다던데. 누구라고 말한다고 알만한 작가가 아니에요, 아직은. 희주는 또다시 그날의 기억을 회상합니다. 지우지 말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혜원을 대신해 희주의 그림을 가르치던 우재. 언제까지 그려요? 똑같은 것만 계속. 똑같은 걸 다르게 그릴 때까지. 그가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만 반복시키자 제가 입시생도 아니고 대생만 며칠째. 희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처음 그들의 관계는 별로 좋지만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우재는 그런 희주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뒤에서 몰래 그녀의 인물화까지 그리기 시작했죠. 목이 말라서. 그러다 왼쪽이 더 아름다워요. 네? 이마에서 광대, 턱까지 내려온 윤곽선이. 그런 말을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용기 내서 되게 용기 내서 한 말인데. 플러팅까지 시전한 우재. 희주는 과거 그의 그림 노트를 생각해내고는 그 노트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다음날 이주영 학생 맞죠? 어디까지 가요? 리사의 연습이 끝난 후 집으로 바래다주는 길. 주영 학생은 감독되고 싶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태림예고 갈 거예요. 사진영상학과요. 희주는 가는 길에 친구 주영이도 함께 태우는데요. 하고 싶은 걸 빨리 정해서 좋겠어요. 저도 작년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미미가 알려줬어요. 저 같은 애는 하고 싶은 거 찾는 것보다 지우는 게 먼저랬거든요. 지워?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근데 해보니까 굳센 말대로 이게 딱 너 미쳤냐? 죽을래? 혜원의 얘기가 튀어나오자 꺼져 여기. 패스. 리사야. 리사는 불같이 화를 내버리죠. 휴대폰은 내가 같은 걸로. 이거 단종됐어요. 요새 나오는 거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요. 불편하지 않게 빨리 구해서 연락할게요. 감사합니다. 전 괜찮아요. 제가 먼저 미미에게 꺼냈었거든요. 저한테는 엄청 좋은 쌤이거든요. 혜원이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점점 더 심한 예민 보스가 되어버리는 그녀를 보자 레슨 외엔 외출 금지야 너. 내가 왜? 몰라 물어? 걔 어차피 내리면 나한테 다시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내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친구한테 아 이주야, 걔한텐 그래도 괜찮아. 무슨 말이 그래?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어딨어? 돼, 이주영은 엄마 없다고. 리사! 희주의 걱정 또한 커져만 갑니다. 사모님의 폭력이 있어서 체벌만으로 구 선생을 징계하긴 어려웠어요. 한편 학교에서는 혜원의 징계 처리에 대해 의논하던 중 너무 강하게 나가면 구 선생이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건 좀 비겁하지 않나요? 일이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면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 결정에 도발이라도 하는 듯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학교 일은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다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더 잘할게요. 희주에게 문자를 보내버리는 혜원. 언니가 신경 써주셔서. 난 아니야. 학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건 내 의견은 아니라고. 희주는 다시 혜원에게로 찾아갔고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서 직접 얼굴 보고 말하고 싶었어.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리죠. 그래야 더는 착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혜원 또한 이에 굴하지 않았고 우재 선배요. 선배가 언니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우재에 대한 얘기를 입 밖에 꺼내고 맙니다. 아일랜드에서 함께 생활했던 지난날 그만하라고 좀! 왜 이래! 좀 그만 좀 해! 그곳에서 태어난 호수. 지금 무슨... 날 떠난 이유가 대체 뭔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라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이제 용서하려고요. 혜원은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요. 선배가 돌아왔거든요. 선배하고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
늘 언니가 함께더라고요. 조만간 같이 봐요, 언니. 우재에 대한 얘기에 희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난 모르겠다. 같이 살던 부부도 헤어지면 있는 게 당연한데 젊은 날 잠깐 만났던 남자를 그 오랜 시간 마음속에 두고 증오했다는 게 난 더 꺼림직해. 사정이 있었어요. 넌 언제나 이유를 찾았지. 전 이번에도 네 개인적 불행을 핑계로 리사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거라면 소용없어. 어떤 이유건 리사가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시 보지 말자. 그녀 역시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뒤 그대로 돌아가죠. 말을 좀 다 듣고 가시지. 이후 이번엔 현성이 혜원을 찾아왔고 서우재 씨랑 결혼한 90년 4월 10일생 구혜원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우재에 대한 얘기를 꺼내버립니다. 선생님 맞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서우재 어디로 빼돌렸어요? 빼돌리다뇨.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지. 언니도 알아요?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 몰라야 같이 살지. 근데 다 아는 이사님은 어떻게 그래요? 그 모든 걸 다 잊고 좋은 남편으로 가장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건 오만이에요? 아니면 착각이에요? 아니면 더 해봐요. 다 했어요. 불행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 우습잖아. 난 얼마나 안다고 내 불행을 멋대로 판단합니까? 아님 말고. 서우재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면 어쩌려고요? 리사 엄마도 알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 말을 끝까지는 안 듣더라고요, 언니가. 드세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다음날 희주는 새 핸드폰을 들고 주영이를 찾아가는데요. 저 새 휴대폰은 처음이에요. 맨날 누가 버리는 거나 주운 것만 썼거든요. 아빠가 안 해주셔? 아빠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집에선 술만 마시고. 저 엄마는 없으니까 더 묻지 마세요.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자기 얘기 다 하고 그러지 말아요. 네? 엄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고 그래서 외롭다. 뭐 그런 얘기. 왜요? 쉬워 보이니까 걱정하는 척 해주면서 옆자리 차지하는 거. 그럼 안 돼요? 걱정해주면 좋잖아요. 처음에 다정했던 사람들이 변하면 더 무서우니까. 그걸 아줌마가 어떻게 알아요.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서. 남편 없고 돈도 없고 술만 마시는 엄마만 있었던 때가 나도 있었어요. 그러다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리사. 또 화가 나는지 음료수를 던져버리고는 도망가버리고 이거 안 가져가요? 주영이는 뜬금없이 그건 아줌마 가지세요. 심심할 때 보세요. 자신이 쓰던 핸드폰을 희주에게 주었죠. 네 선생님. 그날 저녁 리사가 아직 안 와서 오늘 수업은 미뤄야 할 것 같아서요. 아직 리사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에 희주는 리사의 연습실로 향하는데 그곳에 혜은이 함께 있었습니다. 재빨리 뛰어 올라가 보니 어딨어? 금세 또 사라져버린 그녀. 어디 갔냐고! 과일은 말도 없이 빠지고 전화도 안 받고 너 여기서 그 선생하고 뭐하고 있어? 엄마는? 엄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주영을 따로 만나? 낮에 카페에 내가 말했지. 걔 거머리 같은 애라고. 그건 네가 걔 아무한테나 들러붙어서 지한테 필요한 것만 다 뺏어간다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엄마 왜 내 말 안 들어? 끊임없이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혜원 때문에 너 엄마 말엔 대답도 안 해? 아까 그 선생하고 무슨 미안하대. 다른 말은 다른 얘기는 없었어? 너한테 무슨 말을 도대체 사과 말고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널 따로 만날 이유가 없잖아. 왜 없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러 온 거지. 희주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는데요. 다음에 또 선생님이 찾아오면 그땐 엄마한테 미리 나 이제 씻을 거야. 나가. 혹시나 그 선생님 때문에 네가 또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랬어. 나가라고. 집으로 돌아와 문득 생각을 하다가 서랍 깊이 묻어두었던 우재의 여권을 꺼내는 희주. 그녀는 또다시 지난 날을 떠올렸죠. 우재와 함께했던 아일랜드의 집. 그녀는 음식에 수면제를 타버리고는 그날 저녁 우재가 잠이 든 틈을 타 호수를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다른 뜻은 없었어. 그저 조금 시간을 벌려던 것뿐이야. 1985년 10월 24일
뒷번호 152831 서우재. 희주는 동미에게 소개받은 조력자에게 우재와 혜원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하는데요. 4월 10일생 고혜원.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던 도중 핸드폰을 놓고 간 현성은 방을 뒤적거리다가 주영이의 핸드폰을 발견하고는 자신과 혜연의 모습이 찍혀있는 영상을 보고야 말았죠. 그 사이 희주는 조력자로부터 우재와 혜연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소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결혼? 결혼까지는 아니고 혼인신고만 먼저 하려고요. 그게 그거야. 같이 유학할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어. 그 나이에 벌써 무슨 결혼을. 몰랐는데 부부 유학이 이점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어학 패스하고 합격증까지 받아놓은 네가 무슨 있죠? 가면 그 사람 다시 입학 준비하고 그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넌 또 여기저기 알바 뛰겠지. 언니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는 혜원의 말에 극구 반대를 했었던 희주.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 저 꼭 행복할 거예요. 그녀는 혜원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될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희주는 주소지를 확인하고는 그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모님은 잠깐 좀 뵐게요. 웨딩 촬영을 함께 했던 그날 시모님 독사진 한번 찍어봅니다. 우재가 은밀한 곳으로 희주를 끌고 갑니다. 비켜. 원하는 게 이거였어.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너도 쟤랑 헤어질 생각 없다는 거잖아. 아니, 당신이 오랬으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해. 그들은 혜원이 몰래 하지 말라고 해.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끝났니? 어색해 죽는 줄 알았어. 저 꼭 행복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희주와 현성. 왜요? 방에서 옷가지를 치우다가 현성은 주영이 핸드폰 속에 있는 영상에 대해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뭐야 벌써 봤어? 응. 오해하지 마. 구형 선생하고 나 오해 안 해. 당신 표정에 짜증 잔뜩 묻었던데 뭐. 다행인 거야. 무슨 오해가 되는 거야. 오히려 잘 됐어. 당신 앞으로 조심해. 괜히 다른 사람들 오해 안 사게. 그들은 각자의 이유로 걘 이런 걸 왜 찍었을까? 구 선생한테 코치받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혜원이 벌이고 있는 수상한 움직임을 구 선생하고 그 친구 둘이 뭔가 있어. 내가 주영 학생을 다시 한번. 아니야. 당신은 전시회 준비해. 일은 나한테 맡기고. 철저히 감시해야만 했습니다. 첫 전시라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다음날 자신과 같이 전시를 여는 신인 작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던 희주는 갤러리 대표의 초대를 받아 오프닝 리셉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 궁금하기만 했던 그 신인 작가와 첫 대면을 하는 순간 작가님, 희주는 바로 그 신인 작가 우재의 얼굴을 보자 깜짝 놀라 두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죠. 인사해요. 여기 정희주 작가님, 이쪽은 서우재 작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가와 안녕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네는 우재. 잠시만요, 작가님. 언니를 알아보던가요? 언니를 보면 기억이 돌아올까 싶었는데 무슨 말이야? 사고가 나서 몇 년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사고로 아일랜드에 쭉 있었다고 해요. 여권도 없이 신원불명 불법 체류자로 몇 년을. 선배를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애를 좀 먹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혜원은 그가 사고로 인해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왜 그 먼 곳에 있었는지,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선배가 빨리 기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희주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 맞다. 언니도 아일랜드에 있었죠. 네가 지금껏 나를, 아니 우리를 찾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 그 중에 사고는 없었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우재의 뒤를 따라가 곧장 따지기 시작하는 희주. 왜 그러십니까? 너야말로 왜 이래? 이렇게 나타나면 내가 놀라 쓰러지기라도 해야 돼? 재밌니? 뭘? 하지만 그는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고 그대로 털썩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선배,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언니. 앞으로 선배한테 할 말은 저한테 해주세요. 우재를 병원에 데려온 혜원.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났던 그날을 떠올렸죠. 여보세요. 미안. 선배?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갑자기 말없이 사라진 거 아니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었으면서 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거? 다 가서 얘기할게. 너한테 가서 다 말하고 제대로 사과할게. 또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금 어딘데? 돌아온다는 약속을 뒤로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날. 기다리면 올 거야? 갈게. 혜원은 오직 그만을 생각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선배가 여기서 살고 싶어 했어. 오래전에. 과거 우재와 함께 살기로 약속했던 집으로 돌아온 혜원. 선배를 찾고 급하게 구하느라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녀는 이제서라도 자신이 가졌어야만 했던 행복한 삶을 되찾기로 다짐하는데요. 퇴원하셨는데요. 다음날 희주는 조력자로부터 우재가 입원했던 요양병원을 알아내 찾아갔죠. 좀 전에 가셨는데 혹시 뭐 보셨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알아낼 수는 없는 상황. 사고로 뇌손상이 있긴 했지만 기억장애와 관련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민성 기억 장애가 의심되는데 요양병원에서 태어난 우재는 혜원과 함께 태림병원으로 와 민서에게 진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고 전에 여기 따로 다친 적 있어요? 재활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길. 병원에서 마주쳐버린 두 사람. 무슨 일? 이모님 쉬시는 날인데 제 작업이 좀 밀려서요. 엄마한테 맡기려고? 네. 고모한테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그리고 호수를 바라보는 우재의 시선. 우리 병원 재활치료 괜찮아요. 꾸준히 받으면 좋아지니까 지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 밀렸다며? 일 봐. 내가 데려다 줄게. 저희 전에 갤러리에서 네. 봤구나. 절 잘 몰라보시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좀 그렇습니다. 힘들겠어요. 그날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셨던 거 아니요. 오해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후 희주는 곧장 우재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데요. 혜원은 밖에서 우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길이 엇갈려버리고 아직 안 갔어요? 밖을 헤매던 우재는 또다시 희주와 마주했죠. 연락해봤어요? 휴대폰이 없었어요. 혜원이 번호도 아직 외우질 못했어. 근데 여기 계시면 계속 엇갈릴 것 같은데 댁에 가서 기다리세요. 어제 처음 가봤어요. 어디 사시는지 알아요. 타세요.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희주는 왜 그렇게 보세요? 낯설어서요. 내가 전에 알던 사람이 맞나. 알던 사이였습니까? 전에 제 그림 선생님이었어요, 두 사람. 서로가 아는 사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일도 기억 못 하시는구나. 집에 도착한 뒤 뒤늦게 헐레벌떡 돌아온 혜원. 왔어? 선배가 집에 온 줄도 모르고 어디 갔나 한참. 그녀는 그가 또다시 자신의 곁을 떠나기라도 할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전에 갤러리에서 본 작가님이 데려다 주셨어. 집까지? 응. 내 번호 분명 알 텐데 왜 굳이 그러셨을까? 그날 저녁 매번 정말 감사드려요, 이사장님. 갤러리 대표를 초대해 함께하는 가족 식사 자리. 그런데 집에 또다시 혜원이 찾아왔죠. 언니, 식사 중이셨어요? 너 여기가 어디라고 또? 언니도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우재 선배 집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해요. 받으세요. 성의는 필요. 뭐니? 택배요. 선배가 언니 아들을 봤는데 정말 귀엽다고 계속 말해서요. 언니한텐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서 호수에게 보냅니다. 혜원이 건넨 선물을 확인한 희주는 더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구 선생 징계 처리 언제까지 끌 거야? 곧 정리돼. 걱정하지 마. 당신이나 리사 따로 구 선생 만나는 거 싫어. 그러다 여기서 리사하고 내가 더 나빠지면 아이가 부모를 미워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지금은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가끔 아버지 생각날 때 있어. 몇 번 안 되지만 나한테 해줬던 따뜻한 말, 사소한 행동. 아버지 끔찍하게 싫어했던 나도 그래. 리사는 다행이야. 당신이 아빠여서. 다음날 오늘은 드디어 희주의 전시가 시작되는 날. 고생했어. 준비하느라고.
현성 또한 전시회에 찾아와 그녀를 축하해 주었죠. 아, 오셨어요? 사람들의 축하 속에 걸음걸이를 옮기다가 언니! 그녀를 부르는 회원과 그 옆 우재. 현성은 우재를 보자 두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마치 현성을 안다는 듯 우재는 인사를 건넸는데요. 네 사람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았고 저를 아시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알던 분들을 못 알아보는 게 미안해서 아는 척부터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오해를 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들어가요. 언니 작품 빨리 보고 싶어. 현성은 회원을 찾아갔던 그날을 떠올렸죠. 서우재 어디 있어요? 그 서우재는 죽었습니다. 구 선생님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국가번호 353, 그 숫자 3개로 오온 아일랜드를 뒤졌어요. 그동안 선배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고맙게도 내내 병원비를 후원해준 곳이 있었는데 태림학원 사회사업팀. 과연 그녀는 이제 이사님이 말씀해주세요. 선배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체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것인가? 류왕 온 거 잘 보고 가. 환영하진 않지만. 언니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봐요. 회원과 희주 사이에 숨겨진 비밀. 서우재는 죽었다는 의미가 이런 거였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게 구 선생은 가능한가 보네요. 제 안에선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이라. 그리고 회원과 현성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거기서 뭐 해요? 지금 올라가. 그런데 희주의 그림을 보던 우재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림인데 신기하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4D 전시도 아닌데 그림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것. 진짜 그림에서 들렸어. 우재는 잠재된 무의식 속에 숨겨진 기억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 감정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었는데요. 아무리 남편 때문이라지만 당신 자리인 거 뻔히 알면서 참 대단해. 대단한 게 아니라 뻔뻔한 거야. 그런 사람 얘기를 왜 받아줘요? 그냥 궁금했어. 무슨 사고였는지 들었어? 그렇게 궁금하면 구 선생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집으로 돌아온 현성은 우재의 소견서를 살펴보았고 그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죠. 우리 모두 마음속에 창문을 품고 있습니다. 다음날 전시회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 희주. 작가님께 더 궁금하거나 작품에 대해 나오세요. 나오세요, 작가님. 그런데 우재가 나타나 그림의 장소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저 창밖에 보이는 저기가 어딘지 궁금해서요. 풀밖에 안 보이는데 어딘지가 왜 궁금하세요? 제가 아는 곳인가 싶어서요. 희주는 당황했지만 아닐 겁니다. 상상으로 그린 건. 상상의 그림이라고 얼버무리는데요. 그 사이 주영이 찍었던 현성의 영상은 호수애미도 알아? 영선에게까지 넘어가게 되었죠. 너는 어떻게 여자 취향이 한결같이 천박하니? 엄마, 얘 문제 있다던 그 선생 아니야. 아무리 내 새끼라도 바람 피우는 건 용서 못해. 엄마가 우려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 걱정 마시고 이딴 거 보여준 하찮은 인간이나 조심하세요. 갤러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 니사 엄마가 화가예요. 어련히 알아서. 투자를 했으면 제대로 뽑아 먹어. 그런 말 좀. 투자지 그럼. 그러다 튀어나온 리사 보러 잠깐 영국 들어간다 놓고 3년이야. 희주의 과거 이야기. 꼬박 3년을 네가 기러기 노릇한 거지 뭐야? 걔가 리사는 받기? 지 공부한다고 아일랜드인지 어딘지. 맞다. 호수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호수. 너 그래서 뜬금없이 아일랜드의 협력센터니 어쩌고 한 거였어? 현성은 우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민서를 찾아갑니다. 정신과 최 교수한테 전과시켰어. 정신과? 외상이 아니라? 어떤 상태인지 벌써 아나 보네. 기억을 꼭 찾고 싶대, 그 환자가. 진짜야? 뭐가? 기억이 없다는 건 그 사람 주장이고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굳이 왜? 남 속이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머리 써야 되는 일인데? 두 부부에게 우재는 신경 쓰지 않을래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요. 쟤왜 연락도 없이. 그 사이 동네의 낚시터를 찾아간 희주는 그곳에 먼저 와 있는 회원과 마주했죠. 네가 여길 왜? 언니 책이요. 섬과 호수의 이야기. 거기 작가의 말에 언니가 아일랜드에서 힘들었을 때 생각나면 여기 온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와보고 싶었어요. 난 언니가
리사가 있는 영국에 간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던 혜원. 선배도 아일랜드에 있었으니까 언니가 거기서 선배를 아니, 전에도 말했듯이 못 봤어. 학교 다니라 애 키우랴 정신없어 누굴 만나고 그럴 여유 없었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둘 사이의 감정은 더욱 격해져 갔고 행복하겠다고 했지. 내가 니들 결혼 날릴 때 네 입으로 나한테 행복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어. 네가 지금 불행하다면 그건 누구 탓도 아니야. 네가 자초한 거야. 서우재란 한 남자한테 네 행복을 죄다 건 네 어리석음 때문이야. 누가 너한테서 뭘 뺏어간 게 아니라. 안타깝다. 가난도 장식품처럼 보일 정도로 빛났었는데 아직까지도 한 남자에 매달려 전화가 이렇게 됐니? 침착하기만 하던 혜원 또한 희주의 백폭에 실랑이까지 버리고 맙니다. 언니 나한테 너무 예의가 없어요. 나 지금 결국 동미에게 자신의 지난 과거를 모두 털어버리는 희주. 뭐 그럴 수 있지. 유학 중에 외로우면 잠깐 그럴 수 있어. 걔가 맹랑하네. 여길 알고 일부러 온 거래? 꼴랑 남자 하나 뺏긴 것 같고? 걔 몰라. 몰라? 증거 같은 거 없어. 아는 건 둘뿐인데 난 말하지 않을 거고 그쪽도 말할 수 없을 거야. 그건 모를 일이지. 사람 촉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면 여길 왜 와? 현성 또한 혜원을 다시 찾아갔죠. 언니는 좋겠네. 언니가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남편이 있어서. 결혼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가? 아이가 있으면 사랑 없이도. 사랑합니다. 내가 정희주란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칠까 불안하고. 뭐가 불안해요? 사랑한다면 믿음이나 신뢰 뭐 그런 게 기본 조건 아닌가? 구조잭은 어때요? 서우재 씨를 100% 믿습니까? 사랑하진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자꾸 의심스럽고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구 선생님이 우리 학교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그녀에게 추천서 한 장을 건네주는 그. 하지만 이후에도 혜원의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됐고 희주는 또다시 그녀를 찾아가는데요. 앞으로 내 가족한테 접근하지 마. 내 남편도 따로 만나지 말고 불쾌해. 맞아요. 그거 진짜 불쾌하죠. 근데 언니는 왜 그랬어요? 뭐? 다 가진 언니한테 없는 하나여서요? 혜원은 의미심장한 말들로 과거 그녀가 한 짓을 떠보기 시작합니다. 너 취했니? 뭔 헛소리야? 나도 이게 다 헛소리였으면 좋겠어. 그냥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 결국은 놔줬을 텐데. 우재와 희주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너 언제까지 네 망상에 빠져서. 혜원은 직감하고 있었는데요. 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희주는 이에 굴하지 않았고 아주 단단히 돌았구나 네가. 더더욱 뻔뻔하게 잡아댔죠. 선배가 언니한테 요리도 해줬어요. 그리고 끝내 뭘 제일 잘했어요? 호수는 기억하려나? 뭘 맛있게 먹었는지. 호수의 얘기까지 꺼내고 마는 혜원. 참다 못한 희주는 그녀에게 술 싸다고 한 바가지를 날려버리고 사람이 쫄리면 다 뻔해지는구나. 재미없게. 죄 없는 명품 가방을 패대기 치며 울분을 삭힙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후 희주는 호수의 야구단을 겸사겸사해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우재. 여길 어떻게? 그는 호수에게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죠. 안녕. 이름이 뭐야? 호수요. 멋진 이름이다, 호수야. 아저씨도 호수 엄청 좋아하는데. 과연 그들에겐 어떤 일들이 더 펼쳐지게 될까요? 너 이게 다 무슨 수작이야? 이제 와서 대체 뭘 어쩌자고 이러는데?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은 2021년 방영된 JTBC 드라마인데요. 대한민국 탑 여배우 고현정의 3년 만에 드라마 복귀로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죠. 아내와 엄마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한 여자와 그 여자와의 인연으로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믿는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흔하디 흔한 치정극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연출력이 상당히 흡입력 있고 배우들의 연기력 자체가 믿고 보는 개런티였어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본 드라마였습니다. 특히 고현정이 분노에 차 명품 가방을 바닥에 패대기 치는 장면은 협찬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가방을 사용했다고 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가격만 해도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기 때문에 연기를 위해선 명품백도 아끼지 않는 그녀의 결단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퀄리티 있는 비주얼의 미장센과 등장 인물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과거의 비밀들,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전개 과정이 정말 쫀득하고 재밌었던 작품이었던 만큼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땡젤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땡젤은 다음에 더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땡젤을